해당 아파트는 전월 대비 3억 가깝게 떨어지면서 결국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초 거래 확인 후 증여로 의심되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직거래는 아닙니다. 정상 거래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최고가 거래 후 거래될 때마다 롤러코스터처럼 1억, 2억,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트에 기반하여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 부동산 서퍼입니다. 지난 수원 영통구 영상에 이어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락률이 가장 큰 단지 10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영상 제작 시점인 2023년 1월 23일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이오니 앞으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평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한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는 증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왜곡하는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10개 단지와 함께 영상 말미에는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충격적인 상황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락률 10위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레미안 크래시티 아파트입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인 청량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길 건너 전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397세대의 대단지이며 2013년도에 입주한 10년차 아파트입니다. 25평에서 45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1년 9월에 18층이 17억에 거래된 가격이 2022년 12월에 9층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 금액은 6억 5천만원, 하락률은 38.2%를 기록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각종 호재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대문구 다른 아파트 또한 순위권에 있습니다. 호재가 너무 많아 이 근처 아파트를 당장 사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던 부동산 강사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다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또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락률 9위는 도봉구 도봉동의 한신아파트입니다. 1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인 도봉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길 건너 누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678세대이며 95년에 입주한 28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28평, 31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에 14층이 7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5층이 4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하락 금액은 2억 8천5백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38.5%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1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 아파트이지만 막혀있는 지형이라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고 95년도에 입주하여 30년이 다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아파트의 절대 가격이 다른 신축급 아파트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중반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는 거래될 때마다 6억에서 5억, 4억대로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고 하락률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락률 8위는 금천구 시흥동의 관악산 벽산타운 1단지 아파트입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2.5km에 위치해 있고 관악산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대가 높아 역에서 걷기에는 다리에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서울 탑동 초등학교로 10분 정도 도보로 걸어야 합니다. 2336세대이며 2000년도에 입주한 23년차 아파트입니다. 26평에서 43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2월에 6층이 6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요. 2022년 12월에 18층이 3억 9,500만원에 거래되어 하락 금액은 2억 5,300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39%입니다. 이 지역 역시 1호선 금천구청역과는 거리가 있고 지대도 높아 절대 가격이 다른 아파트보다 낮았는데요. 2022년 2월에 타 아파트를 따라 뒤늦게 최고가를 찍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모습입니다. 하락률 7위는 양천구 신월동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지 내에 신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045세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 중 가장 대단지이며 2020년도에 입주한 3년차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22평에서 33평까지의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에 8층이 14억 3천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2022년 12월에 9층이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 금액은 5억 6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39.2%를 기록했습니다.
도보 20분 거리에 신정 내거리역이 있지만 2호선 지선이라 일반 2호선보다 배차 시간이 길어 편리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목동 지역과 함께 인근 신축 대단지로 급하게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시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하락장 때는 신축급 아파트도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이네요. 다음은 하락률 6위가 아니라 공동 5위입니다. 우선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레미안 위브 아파트입니다. 5호선 답심리역 도보 10분 이내 거리 위치해 있고 단지 근처에 답심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652세대로 대단지이며 2014년도에 입주한 9년차 아파트입니다. 24평에서 50평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에 17층이 15억 5천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2022년 12월에 7층이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금액은 6억 2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하락률 10위인 동대문구 레미안 크래시티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역시 청량리 역세권 개발사업, GTX 신호선, 동북선, 주변 정비사업 등의 호재로 인해 15억 중반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10억 밑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하락률 5위는 노원구 월계동의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1호선 월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역 반대편 도보 10분 거리에 연지초등학교가 있어 아쉽지만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859세대이며 2020년도에 입주한 3년차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24평, 33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에 4층이 12억 5천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2022년 10월에 19층이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하락금액은 5억, 하락률은 마이너스 40%로 하락률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이긴 하지만 1호선이라 타노선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편이고 주변 인프라도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지하철로 한정거장 전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신축 붐을 타고 급격하게 올랐었는데요. 신축발도 잠시 이번 하락기 때 상승분이 그대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락률 4위는 강동구 상일동의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치 아파트입니다. 5호선 상일동역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고1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859세대이며 2019년 12월에 입주한 4년차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25평에서 45평까지의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8월 15층이 16억 8,500만원에 거래된 가격이 2022년 11월 1층이 10억에 거래되어 하락금액은 6억 8,500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40.7%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질비한 강동구 또한 서울 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1층이기 때문에 싸게 거래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인 1월에 14층 또한 10억 6천에 거래되어 터무니없는 거래 가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률 3위는 성북구 장이동의 레미안 장이포레 카운티 아파트입니다. 돌고지역, 석계역, 광운대역이 근방에 있지만 도보 20분 거리로 해당 역 모두 걷기에는 다소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 건너 광운초등학교가 있지만 배정학교는 도보 10분 이내인 서울 성곡초등학교, 서울 장곡초등학교입니다. 939세대이며 2021년 5월에 입주한 3년차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24평에서 41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6월 10층이 13억에서 올해 1월에 25층이 7억에 거래되어 하락금액은 6억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46.2%입니다. 장위동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 및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러한 이유로 이번 상승장 때 폭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7억이면 4년 전에 거래된 가격인데요. 추후 바닥을 찍고 분위기가 살아날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락률 2위는 마포구 염리동의 염리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6호선 대흥역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무려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공동역과의 거리도 도보 15분 이내이며 2호선 이대역에서도 멀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3분 거리에 용광초등학교가 있으며 574세대 2001년 3월에 입주한 22년차 아파트입니다. 24평에서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9월에 8층이 15억 4,500만원에서 2022년 9월 16층이 8억에 거래되어 하락금액은 7억 4,500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48.2%입니다. 해당 단지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거래가 잘 되는 편은 아니며 오르막이 은근히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 철도까지 가깝게 위치해 있는 교통 입지 깡패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8억 매매 거래 후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이 주변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주민들은 부모 자녀 간 증여 등의 특수거래를 의심했지만 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추정되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은 13억에서 15억 선으로 나와 있고 2022년 9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어 추후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락률 1위를 보시기 전에 서울 아파트 지역의 경매 상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매각권율은 30%대였는데요. 그 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2월에는 14%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10건이 나오면 이 중 1.5건 정도가 낙찰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경매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감정가 대비 매각가율은 상반기 100%에서 계속 떨어져서 12월에는 80% 선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선행지표라는 경매가율 역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의 부동산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158건이며 이 중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2회 이상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64% 이하인 물건이 7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매로 싸게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단, 경매는 명도 등 재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아파트 가격 또한 하락 추세인 것을 감안해서 해당 물건을 시세와 세밀하게 비교하여 충분히 낮은 가격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락률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률 1위는 서대문구 남과자동의 남과자 현대아파트입니다. 경의 중앙선 가자역에서는 1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길 건너에 가재울 초등학교가 있으며 1155세대로 1999년 5월에 입주한 24년차 구축 아파트입니다. 25평에서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9월에 18층이 11억 500만원에 거래된 금액이 2023년 1월에 10층이 5억 5,500만원에 거래되어 하락 금액은 5억 5천만원, 하락률은 마이너스 49.8%입니다.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4년차 구축 아파트이지만 상암 DMC 단지와 함께 있어 인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 때 수색, 증산, 가재울 등 주변 정비구역과 함께 폭등했지만 모두 반납하고 2017년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반토막 거래가 나오자 뉴스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하며 주목하였는데요. 이 거래 역시 전달 대비 3억 가깝게 하락하였고 중개부동산 소재지도 일산으로 확인되어서 일각에서는 특수거래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염리 삼성 레미안 사례와 같이 일반 거래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동산 매물 또한 이전 달 거래 가격인 8억에서 9억으로 나와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서울 아파트 하락률 탑10과 경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 걸친 정확한 부동산 흐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흐름을 알고 싶다거나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